자, 282페이지 2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오늘 두 번째거든요. 이게요. 변경 등기. 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피칠갑입니다. 자, 피칠갑과 관련돼서 이름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개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개명 등기. 뭘로 개명하죠? 바로 피천덕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등기. 이게 대표적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요걸 이제 요걸 사례를 생각하고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논점을 한번 잡아보자. 첫 번째, 피칠갑하고 피천덕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 단독 신청이라는 게 이제 하나 탄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이제 피칠갑과 관련돼서 그러면 피칠갑을 피천도로 개명할 때 여기 순위번호 7번이면 이거는 7-1이 그러거든. 여기 주등기고 여기 뭐예요? 부기등기네.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은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언제나 부기등기가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피칠갑을 피천도로 개명하니까 건립행동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성적인 측면. 자,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등기명인 표시가 들어갔으니까 착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표제부 변경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제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들은 대부분 당해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를 말한다. 어때? X. 표제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성적인 등기예요. 그러면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고.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권리 변동이 있다면 대의 신청이 안 될 텐데 바로 중성적인 등기물로서 대의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한중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채권자 대의 신청이거든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되면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된다. 이러면 X가 돼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단독에도 발생하고 공동 신청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직권 등기 A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읽으실 때 그러면 요거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고 요거 두 가지 측면에서 봐두고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의미. 그럼 그 내용들이 전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어디를 체크해 놔야 돼요? 바로 3번 정도를 체크해 줘야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의 동일성이나 권리에 관한 영향이 없고 즉 등기 의무자가 없음 등기상 이해관계는 해할 가능성이 없는 중성적인 등기에 해당한다. 이제 논점이 발생하죠. 자, 오른쪽에 가니까 무슨 신청이? 단독 신청이다라는 걸 잡아두라고. 1번의 단독 신청. 자, 283페이지입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4번에 가서 꼭 체크 하나 게 있어요. 4번에 대표적으로 직권에 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우리가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줄잖아요.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명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도 정부 정보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의 상의 주소가 신청 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자리 명백 동그라미잖아요. 명백하게 입증되니까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직권 등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그게 284페이지 바로 가로 3번 등기 실행. 그래서 2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해야 한다. 이게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봐봐요. 둘 중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 요거 속아서는 안 돼요. 표제부 변경 등기가 아니라는 거 요거 속지 말고 여기 뭐라고 써놨죠?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 권리든 언제나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요거 여기에 뭐라 붙여놨어요? 언제나라는 걸 조심해서 단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두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오른쪽 가봐요. 자, 판매 특약 및 특약사항의 등기에서 가로 1번에 판매 특약의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판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그림을 잘 그려놔야 돼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돼. 그래서 매수인. 근데 요거는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으니까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걸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이게 바로 여기 한매 특약, 한매 특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매 특약. 그래서 하살표를 잘 봐야 돼요.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한매 특약 등기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요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요.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 그래서 요거는 우리 권리자 의무자가 일반 매매에서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 잡아놓고 눈으로 봐요 이제. 자,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써요. 밑에 그림 보고 이제 동시 신청이다. 그래서 동시 신청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살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판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하나.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별개의 신청서.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별개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신청자 하나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일괄 신청 X.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바로 그림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이 한매 특약 등기만 나오면 뭐예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그림을 표현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동시 신청이다. 별개의 신청서다. 별개니까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 요 그림을 보고 캐치해 놓고 그러면 옆에다 이제 본질론을 써요. 첫 번째. 자, 한매건은 결론적으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한매건은 채권. 그래서 하나의 논점이 발생되고요. 채권. 자, 두 번째는 판매 특약 등기는 한번 보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점은 매야. 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매.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바로 매도 담보가 돼요. 양도 담보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매도 담보다라는 하나의 논점이 탄생하게 되죠. 자, 매도 담보라는 것은 팔았다 담보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민법 안영창 교수님한테 들었을 거예요.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뭡니까? 바로 3년이 된다고. 동산은 3년 이렇게 이제 되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이제 의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한매건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야.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 잡아놔야 돼. 형성권이다. 자, 네 번째는 판매 특약과 관련돼서 형성권이라면 이 형성권은 뭐냐? 대표적으로 예약 완결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이다. 그러면 판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 계약에 부정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종된 계약이 돼. 종된 계약.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요거 이제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요것들을 이제 딱 연결하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번 탁탁 한번 쳐보자. 한매건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전문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lực 생겨?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는 자, 한매 특약 등기를 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그래서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권자의 등기.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자, 한매건은 대표적으로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죠.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뭐예요? 직권을 말소시켜요. 그래서 행하면 직이 돼요. 그래서 행직. 대표적인 직권 말소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한다고.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예약완결건이에요. 그러면 예약완결건이라는 것은 우리 가등기도 결론적으로 예약완결건이거든. 그러면 판매권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전부 이게 본질론입니다. 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요 본질론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종등계약이다.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기등기라는 거래. 그래서 부기등기다. 그렇게 연결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주등기로서 7번이면 판매 특약 등기는 7-1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불득이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한번 봐봐요.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야?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싸준다. 이게 부기등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떠올라야 돼요. 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감증명 X.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라는 두 개의 서류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다고. 그래서 판매 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러면 X예요. 등기 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잘 따라와요. 차근차근 잘 따라오니까 아주 좋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돈보다 팔았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A한테 돈을 줬죠. 그럼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매 대금과 여기에 대한 비용 요거는 뭐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또 하나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럼 5년을 특약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몇 년이 남았죠? 4년. 그럼 B가 뭐다? 4년 바운더리에서 C한테 판매권을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7-1에-1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로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 특약 등기를 읽을 때 요 판매 특약 등기 옆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판매 특약 등기에서 요 그림을 꼭 까먹지 말아야 돼요. 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걸 까먹으면 이제 결론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싸는 거. 이게 무슨 특약 등기다? 판매 특약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자, 그러면 이제 판매와 관련돼서 그러면 채권이고 매도담보고 형성권이고 예약완결권이고 종된계약. 종된계약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판매권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판매특약 등기가 뭔지 우리 한번 정을 좀 들여놓자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판매특약이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일함이 역시 동시신청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탄생하고 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매도인에게 판매권을 일정한 기간이 뭐예요?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 동산은 3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판매특약이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게 이게 판매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번에 대항력이네요. 판매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대기는 대항력 줄 서놓고요. 그러면 쭉쭉쭉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꼭 우리 강론 파트에서 정리해 줄 게 하나가 있어요. 맨 밑에 한번 보죠. 자, 필요적 기록상 요걸 꼭 체크해 둬야 돼. 밑에서 네 번째 줄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비용 요걸 기억해 두시고 혹시 매매 비용이 없더라도 매매 비용이 없음이라고 기록해 줘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매매 비용은 뭐다? 대표적인 필요적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뒷장을 넘기면 저기 등기 원인 서면 등기 원인 정보가 나와 있고 매매 계약과 항상 동시에 해줘야 된다. 동시 동그라미잖아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 필 정보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인감 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권의 행사, 그래서 행사와 관련돼서 오른쪽 가봐요. 뒷장에 이제 넘겨봐요.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자, 한매말소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직권말소와 공동말소가 있는데 직권말소와 관련돼서 한매건 행사, 그러면 행성건이죠. 그래서 행사에서 그 밑줄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행사에서 행동을 그래서 위에다 직이라고 써놔요. 앞으로 행직, 지난번에 기억날 겁니다. 행직, 요직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매건 행사 그럼 뭐예요? 이때는 행사, 직권말소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 한번 보죠. 5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정리 한번 또 해보죠. 자, 한매특약 등기는 요 그림. 자, 나름대로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놓으면 한매특약 등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 한번 더 보자. 자, 권리소멸 약정 등기 관련돼서 한번 부관부터 출발해 줘야 돼. 부관이 뭐예요? 부관. 자, 써놔요. 자,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을 부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놔봐요. 부관이라는 의미가 탄생이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 그럼 부관으로서 부관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과 기한. 자, 조건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바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이 있네. 자, 정지 조건은 발생이 소멸이에요. 소멸이죠. 장차 발생이죠. 그래서 장차 발생. 자,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소멸이 되고요. 자, 기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시기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기부라는 게 있다고. 종기부는 시작은, 자, 시기부라는 것은 시작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장차 발생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차 발생. 자, 종기부는 장차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소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멸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뭐죠? 종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바로 해제 조건과 관련돼서는 장차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부과한다. 이게 바로 약정이거든. 약정. 그래서 약정 등기가 되네. 그래서 이제 약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권리 소멸 약정 등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왔죠. 자, 권리 소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 조건과 종기부에 대해서 약정하는 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권리소멸 약정 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개념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민법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정,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부관이고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은 장차 발생,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 시기부는 장차 발생, 종기부는 장차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봐봐요. 권리소멸이죠. 그러면 권리소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바로 해제 조건과 종기부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하는 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권리소멸 약정 등기잖아. 그러면 거기 해석 한번 볼까요? 자, 288페이지. 자, 권리소멸 약정이란 등기원인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해제 조건 또는 종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해제 조건과 종기는 뭐다 소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좀 신경을 바짝 써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4번, 5번째 줄 봐요. 종전의 차이.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별건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었지만 개정법에서 신청인은 그 약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등기 신청 시의 기록사항이 그게 기록사항으로 보면 종전과는 달리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뀌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직권에 의한 부기등기와 신청에 의한 부기등기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직권이 뭐로 바뀌었다? 신청. 그래서 그거 한번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오면 들리겠죠. 권리소멸 약정 등기란 직권에 의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들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1차 볼 사람들은 이게 자꾸 헷갈리나 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기성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성조건과, 자, 불능조건과, 자,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의 관계.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관계. 요게 자꾸 헷갈리나 봐요. 해제조건.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볼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렇게. 자, 처음 하신 분들은 뭐예요? 안 헷갈릴 수가 없죠. 사실 따지면.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 기성조건이 뭐예요? 기성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게 기성조건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다?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일단 플러스. 불능조건은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요. 자, 정지조건은 발생이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돼. 플러스. 자, 해제조건은 소멸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곱해봐요. 자, 곱하기를 한번 합니다. 곱하기. 자, 그러면 첫째 따지 말고 요걸 이제 곱해서 이제 한번 곱하기를 해보자고. 읽어봐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그렇죠. 자,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플러스는 유효라는 거고 요거는 무효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다? 무효라는 뜻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리행위가 돼서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야. 근데 제발 이렇게 따지 말고요. 요게 이제 유고, 요게 이제 무고, 요게 이제 뭐예요? 무고. 그래서 요게 유. 그래서 자, 우리 보통 민법 선생님들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실 때 첫자를 딴다고 기, 정, 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 해, 무 이러지 말고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나오면 기성조건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 그럼 밑에다 플러스를 쓰고 정지조건 그러면 플러스를 써놓고 그러면 가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다.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오히려 빨라요. 매중 보면 이게 첫째 따서 기정유, 기해무 그 다음에 뭐예요? 불정무 이렇게 해봐야 말짱 돌아먹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왜 더하기를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더하기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잡아서 나름대로 자, 특히 우리 조건과 기한에서 대표적으로 기성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능조건의 관계 요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들어보러서 민법책을 읽을 때 한번 뭐다? 참조용으로 한번 해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대해서는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쭉 한번 넘겨봐요.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봐봐요. 290페이지 7번. 무슨 등기가 나오죠? 자, 290페이지 7번.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저도 눈이 아파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가 나오네. 자, 말소 등기도 이미 우리가 뭐 1장에서 우리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소 등기 봐봐요. 그러면 7번 옆에다가 말소 등기. 일단 말소 등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일단은 뭐예요? 이제 권리적 측면이라고 하나 써놔요. 권리적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 그래서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러면 말소상은 그러면 뭐예요? 등기사항이. 이 등기사항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권리적 측면이거든. 그러면 등기사항이 전부 부적법 할 때, 그래서 전부 부적법, 그래서 전부 부적법 할 때 무슨 등기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하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라는 것은 독립해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아니죠. 주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전세금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말소 등기의 종류를 한번 잡아볼까요? 종류. 이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 다 배웠어요. 그러면 써먹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뭐예요? 당사자. 또 까먹었네. 신청이죠.
관공서 뭐야? 촉탁이네. 그래서 촉탁. 그러면 등기가 뭐죠? 직권이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청 말소, 촉탁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자 말소 등기 종류는 몇 종류다? 세 종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출제된 게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이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우리 3장에서 2장에서 직권 등기를 우리가 봤었고요. 그럼 또 하나 잡을 거는 자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불인정될까요? 불인정되죠. 말소한 걸 어떻게 또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야. 우리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 등기사항이 전부 부적법.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말소는 당사자 그러면 신청, 관공서 그러면 촉탁, 등기가 남은 직권. 말소 등기는 조정유는 몇 종류? 세 종류. 신청 말소, 촉탁 말소, 직권 말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론 파트에서 전부 다 배운 거거든. 종론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불인정된다. 그렇게만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말소 등기 개념을 한번 굳이 뭐 시간 없으면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자 말소 등기란 그럼 말소 등기란 줄 한번 쳐놔보자.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 한 경우에 당의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 일단 책에다 정을 드리려고 한번 밑줄을 한번 꺼놓고요. 자 대상으로 가서 팁 하나 체크해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시커먼 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291페이지로 가봐요. 가로 2번의 절차에서 반가로 1번 신청 줄 쳐놓으세요. 신청. 자 신청과 관련돼서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기니까 거기 자 뒷장을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3번에 바로 직권에 의한 등기 말소. 그래서 직권 줄 쳐놓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4번에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4번에 관공서 촉탁 등기가 나온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정리는 신청, 직권, 촉탁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 실행으로 관련해서 294페이지로 가봐요. 자, 등기 실행으로서 1번 한번 봐봐요.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줄쳐놓으세요. 주등기 형식. 그래서 그 정도예요.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네요. 잘 따라와서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뭐가 나오죠? 8번. 무슨 등기가 나와요? 말소 회복 등기. 일단 글씨가 작으니까 일단 자 표지 제목에는 형광펜으로 딱 적어놓고 자 요것도 몇 개 없어요. 봐봐요. 일단 말소 회복 등기 옆에 공간이 있어요. 일단 요걸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말소 등기라고 한번 딱 써봐요. 자 말소 등기라고 써놓고 요거 좀 띄워서 말소 회복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말소 등기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3개를 펼치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앞에 이렇게 가지를 펼쳐 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갑니다. 항상 말소하고 말소 회복 등기는 같이 놀아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인정되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말소 등기와 회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따지라고요. 자,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당사자 신청. 그러면 말소 등기가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야. 그래서 신청.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면 뭐예요? 등기관하면 뭐다? 직권. 그럼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지면 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직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러면 관공서 뭐죠? 촉탁이죠. 그래서 촉탁. 말소 등기가 촉탁으로 이루어지면 회복 등기도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말소 등기와 회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말소 등기와 회복 등기를 밑줄을 딱 꺼놓고 그 앞에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요 관 측면에서 자꾸 비교를 하라고. 그러면 말소 등기가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야. 만약에
자, 신청이 공동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회복 등기도 뭐예요?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럼 단독으로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도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마음이 문제를 안 풀어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됐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3시부터 6시까지 수업. 지금 수업하고 왔어요. 오후반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지금 문제풀이가 딴 데는 이르기는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봐봐요. 지금 아는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을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날 이론 백날 해봐야 문제에다 접목을 못 시키면 뭐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은 잘 따라와요. 진짜 잘 따라와요. 세상에 이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 없어.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진도가 탁탁 나가는데 책을 탁탁 펼쳐서 자기가 따라오는 거. 그게 바로 99%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순발력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놀랄 노자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너무 잘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버벅거리지 않고 따라왔다는 것은 거진 100% 합격하는 거예요. 100% 합격. 지금 뭐예요? 딱딱 요 속도로 나가는데도 딱딱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거 보면 진짜 제가 감탄할 정도예요. 감탄할 정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응용력은 됐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순발력도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에다 갖다 써본 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제일 문제점은 주간반들은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을 못 시켜요. 오늘 오후반 보니까 이걸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 자체로.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론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논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자, 저기 학원에서 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알바하면서 실장으로 하면서 이제 문제 좀 풀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이론을 100% 해야 문제를 풉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론 끝났냐 그랬더니 대충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봤대. 몇 점 나왔을까요? 전부 10점대야, 10점대. 그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론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야. 그 이론을 문제에다 어떻게 자기가 증명해. 그게 공인중개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아는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을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나큰 문제라는 겁니다. 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형님들은 전부 뭡니까? 나름대로 그거는 있다라는 거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바로 암기가 문제라는 거야, 암기. 이제 암기만 되면 충분히, 나름대로 암기만 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는 관건이 시간을 내서 틈나는 대로 어떻게 암기에 들어가느냐. 암기만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말소 등격, 회복 등격 나왔다. 그럼 요 관계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질로 몇 개 잡아내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결론적으로 전부예요. 범위 전부도 돼.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일부도 돼요. 일부. 자, 전부 일부. 플러스. 그는 부적법 말소야. 그래서 부적법 말소라는 거예요. 자, 부적법으로 말소될 때, 이때 그러면 부적법 말소는, 그러면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요. 언제나 부적법. 이게 좀 살려놔요. 저는 언제나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여기는 언제나는 말을 써줬거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 부적법이라는 걸 좀 살려줘야 됩니다. 요 자체로. 언제나 부적법 말소.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써먹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전부는 중립해 다닐 수 있다. 주등기고. 자, 일부는 부기등기야.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말소회복 등기의 상태에서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 최근에 출제된 게 전부 말소회복 등기.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5번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거 하나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발적 말소. 자발적 말소는 회복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발적 말소. 그럼 봐봐요. 또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답은 가까이 있어요. 여기 봐요.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 말소거든.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적법. 고로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요건을 이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봐봐, 이제 이번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면 요 지문을 한번 이제 풀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걸 처리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다 한 개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 이게 이제 혼수 상태에서 풀면 이게 뭐예요? 갑자기 사람 멍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에 말소된 언인은 묻지 않는다. OX. X죠. 왜 그래요? 말소된 언인은 두 개가 있거든.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요 집어는 X가 돼. 그러면 곤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소회복 등기의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과연 이걸 5개 지문에서 나왔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을 건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근데 똑같으면 언제나 부적법 말소 이걸 문제에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자발적 말소는 눈에 팍 띄어버려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 5개 지문에서 딱 깔아두면 말소회복 등기에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러면 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소된 언니는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 오리지널로 풀 수 있으면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모르더라도 충분히 말소회복 등기가 독자적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전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자체로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다 얼마나 자기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거지.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295페이지에 팁이 하나 있어요. 줄잖아요. 자, 팁이 하나 있어. 맨 밑에. 자발적으로 말소한 등기는 회복할 수 없다.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뭐냐?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뒷장을 넘기기 전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맨 밑에 있네. 297페이지. 맨 밑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에 하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297페이지 맨 밑에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부기등기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변형이 된다고. 그럼 잡아봐요. 제가 여쭤볼게요.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에 한다. 어때? X.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뭐예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럼 말소회복 등기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나.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변형해 볼까요?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결론적으로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변형을 완전 어렵게 내보죠.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거든. 그럼 다음 중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도 있고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지문에 말소회복 등기. 전부는 주등기니까 인감증명 첨부.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사유와 첨부하지 않은 둘 다 가능한 것을 골라라. 이 말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골라라.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의미를 잡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의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 이게 이 틀이 머릿속에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요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는 이해관계 따지는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거는 요것만 봐도 우리 5개 지문에 4개 지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번 문제 풀 때 오후에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다. 근데 처음에는 의외하더라고. 봐봐요. 자, 문제 안 읽었어요. 문제 안 읽었어요. 어제는 이제 오후에 이제 문제풀이 좀 문제풀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문제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요. X, X, O다. 정답은 3번이야. 그럼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뭐다 최소한 4개 정도 알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문제 안 읽고 X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5번이죠. 그럼 5번은 문제 보나마나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소리를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5개 지문에서 5번까지 갔으면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진짜 떨어진 거야. 그 자체는.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4개 지문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 놔야 돼요. 4개 지문에. 그러면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지문을 하나 빼버리면 그러면 시간이 몇 초가 남느냐? 바로 뭐다? 20초를 벌어게 돼. 20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문제 풀면서 변칙과 정칙. 그러면 5번의 이야기를 했어요. 5번의 문제 풀면서. 그러면 뭐예요? 문제를 충분히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5번까지 나오는 게 뭐다? 100%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답이 그러면 5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5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라는 거야. 핑계. 그러니까 다 문제를 안 읽어서라도 문제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 2, 3번에서 답이 결정되는 게 몇 개냐? 한 20개가 될 거 아니에요. 20개. 그러면 자기가 문제 안 읽고 그러면 사례 문제는 풀더라도 사례 문제는 읽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3번에서 마지노선은 4번까지 가야 답이 나와야 그게 이제 뭐다? 순발력이 있고 시간이.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런 걸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2차 과목이 몇 문제예요? 120문제잖아. 오지선다행이죠. 그러면 5개 지문에다 문제 하나이죠. 몇 개가 있어요? 6개 지문이죠. 그러면 120 곱하기 6을 한번 해봐요. 6065, 622, 720개 지문이야. 그럼 우리 형님들은 벌써 720지문을 읽는 다음에 눈이 핑핑 돌아요. 그럼 두세 줄로 보인다고, 두세 줄로. 그러니까 중개사법까지는 잘 가. 그래서 중개사법은 왜 그러면 잘 나오느냐? 이 정신이 맑았을 때 문제가 풀어서 그렇다는 거야. 맑았을 때. 그래서 제가 뭡니까? 옛날에 실험 정신이 있어서 다 해봤거든. 바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돈 주고 모의고사를 보게 했어요. 근데 그 대신 제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공법 푸세요. 자, B라는 사람은 중개사법부터 시작하세요. C라는 사람은 공시법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모의고사 채점하면 어해야. A라는 사람은 공법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와. B라는 사람은 중개사법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C라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공시세법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 이유는 정신이 맑았을 때 푸니까 결론은 그러게 돼요. 진짜요. 제가 다 해본 겁니다. 제가 23년 동안 테스트 해본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뭡니까? 11월 달이 제일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제일 말 나오는 게 발음이야, 발음이고. 두 번째는 빠르다는 게 발음이에요. 근데 이제 3월 달에는 기존 수강생들이 쭉 들어온 사람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귓구멍이 뚫려서 그런 거야. 귓구멍이 뚫려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천천히 해도 몰라요. 천천히 해도. 천천히 해봤어요. 근데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뭐예요? 까박 눈이 와서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뭡니까? 적어도 뭐예요? 반복. 3번 이상만 반복하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세히 또 설명해보고 뭐다. 그러면 한 문제 가지고 뭐다 3시간을 강의해보고 해볼 거 다 해봤다고. 근데 뭐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강의의 노하우. 그거는 뭐예요? 빨리 해서 1시간에 빨리 해서 3번을 쳐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항상 주장하는 게 옛날 프린터 봤죠? 거기 등기법 low repeat, low success라고 그래요. 반복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봤어요. 수강생들은 믿어봤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겠지 믿어봤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한두 번 지켜야지. 근데 뭐예요? 결론은 안 해. 그러면 공시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민법도 도사가 됐어요. 수학년들, 11월 달 수학년들은. 그냥 뭐다 척하면 척. 이제 시작합니다. 불러. 반복이 됐으니까. 그럼 불러서 확인만 해주고 집에 가. 그러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깔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의미를 잡으면서 기본 틀, 와꾸를 좀 짜놔야 된다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9페이지예요. 자, 299페이지. 자,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무슨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벌써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벌써 소유권 보존 등기 들으면 큰일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러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다. 그래서 보전. 우리 그동안 뭐다? 보전 등기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그럼 읽어봐요. 보전은 처음이다. 처음. 소유권은 가꾸다. 가꾸. 그래서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짜고 나가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보전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그렇죠? 자, 또 까막눈이 돼버려서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보전 등기도 몇 종류다? 바로 2종류가 돼. 그러면 뭐예요? 항상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이렇게 물어보는지, 소유권 보전 등기 자체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를 물어본 건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를 물어본 건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 벌써 보전 등기는 문제가 나오면 그 머릿속에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게 벌써 판이 짜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이라는 걸 밀고 가요. 처음이라는 걸 밀고 가. 끝까지 밀고 가. 처음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을 밀고 갑시다. 그러면 3가지를 딱 적어놔요. 첫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이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준다.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원칙이다. 근데 A 조건으로서 2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하나가 있고 포괄 승계인이 하나가 있어. 포괄 승계인. 그러면 포괄 승계인 이것들은 A적으로 인정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포괄 승계인이 바로 출제돼 버렸거든. 포괄 승계인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요. 국가 포괄 승계인은 A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신호례가 작성이 됐네.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매수인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아니거든. 명인이. 그럼 결론적으로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은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던 A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요 자체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작년에 2.5점짜리. 여기 봐봐요. 건물이야. 건물. 자, 건물의 포인트를 왜 잡아야 되느냐? 옆에서 놔요.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죠. 자, 그러면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건물에서만 나타납니다. 건물에서만. 토지에는 아니에요. 토지, 건물이야. 건물. 자, 그러면 하나의 또 논점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은 몇 종류가 있어요? 자, 3종류가 있죠. 벌써 10번이 넘어서요. 그러면 원칙은 뭐냐? 끝까지 밀고 가라니까요. 자, 처음이다. 자, 원칙이 있고 A가 있다. 예외. 원칙은 무슨 판결이 원칙일까요? 봐봐요. 또 이제 뭐예요? 봐봐요. 원칙은 뭐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 힌트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3개 종류가 있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 그러면 셋 중에 뭘까요? 확인 판결이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래서 원칙이 그래서 확인 판결이 되는 거야. 확인 판결. 그러면 A적으로 이행 판결도 속해요. 형성 판결도 속하기는 해요. 형성 판결도. 근데 대표적인 원칙은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야. 근데 확인 판결은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바로 자, 무주 토지냐, 무주 건물이냐를 꼭 확인해야 돼. 무주 건물. 자, 무주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무주 건물은 누가 준공검사한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작년에 건물을 이쪽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작년에 2.5점짜리가 된 거거든. 자, 무주 건물은 국가가 아니에요. 무주 건물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이게 바로 보전 등기 문제를 푸는 시나리오야. 이게 보전 등기를 해결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전 등기 문제가 나오면 벌써 여기에 머릿속에 판이 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이 짜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에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보전 등기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전 등기를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공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음이니까 요거는 다 나왔잖아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처음이다.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순위 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처음이니까 단독의 공동의 단독 신청이죠. 인감증명도 첨부할 필요 없고 등기 필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뭐예요? 처음이죠.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요? X가 되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잡아요. 특히 이제 실수가 많은 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그걸 먼저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자 거기 299페이지 팁 한번 체크해요. 팁.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일자,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두시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 한해서 이 301페이지 4번을 가봐요. 301페이지 4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 행간편 쫙쫙 꺼놔야 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지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다.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2번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이는 건물의 하나고 토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마 기출 문제에서 7번 정도. 올해도 뭐니까 그 문제는, 작년에도 그 문제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보전 등기 문제 풀 때 요걸 잘 기억해 두라고. 작년에 공짜로 주워 먹은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자기가 응용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나갈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보전 등기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올해는 그 304페이지 5번을 봐봐요. 가로 5번. 가로 5번에 뭐가 나오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걸 좀 대비해 놓으세요. 이걸 가로 5번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걸 특별히 관리하셔야 돼. 여기 나올 때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이미 우리 직권 등기할 때 뭐예요? 우리 직권 등기할 때 이미 한번 배웠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죠. 자, 그럼 봐봐요. 이미 배웠던 거 복습.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도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권은 등기간이야. 등기간. 자, 소유권은 가구죠. 그래서 가구. 보전은 처음이다. 그러면 자, 가구를 처음으로 누가 개설해줘요? 등기관이 개설해주는 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야. 요거는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원칙과 예의가 있어요. 이미 한 번 더 적어봐. 이미 저번에 적어놨거든. 자, 그러면 원칙 끌어봅시다. 그러면 원칙. 자, 미등기 부동산 전제 요건 해야 돼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미등기 부동산 그래서 법원이어야 돼. 법원. 그래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 요 두 가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거기 안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칙이 있으면 A가 있나요? A는 뭐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A는 바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미등기 부동산 전제요건 나오네. 그래서 법원입니다. 법원. 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탄생하게 돼요. 요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러면 이사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거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 법원에다 신청하면 자, 법원이 촉탁을 해줘. 그러면 촉탁을 해주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준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요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요와 관련돼서 자기가 요걸 공식을 대비시킬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서 요걸 써놓고 오른쪽 가서 한번 버텨보자. 305페이지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전제 요건은 갖춰서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요.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자,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야.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직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출처나 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 직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네. 가등기 출처나 봐요. 가등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X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 A네.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그러면 요 5개 중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 것은 몇 개다? 4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숙지해서 이걸 뭐다 해서 그냥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최근에 출제된 것은 23회 때 지문으로 출제됐고요. 요거는 뭐다 20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사 형태가 올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저희가 요 문제에다 자꾸 대비를 시켜봐야 돼.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해야 되고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A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래서 그거 철저하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넘겨봐요. 자, 쭉 한번 넘겨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크게 우리가 뭐예요? 쭉 한번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310페이지 가로 4번을 가봐요. 가로 4번. 자, 가로 4번 무슨 등기가 있어요? 상속 등기. 찾았어요? 예, 상속 등기. 그러면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자, 상속 등기.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가로 4번의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옆에다 써놔요. 자, 상속 등기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인 등기란 다르다. 일단 지난주에 배운 거네.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일단 책을 읽을 때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다시 구분해 놓고요. 이 상속 등기는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네. 단독.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그래서 공동입니다. 공동.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고 그러면 이 상속인 등기는 뭐에 의한 신청이죠? 바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속 등기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그러면 오른쪽 2번하고 5번을 오래 체크하죠. 2, 4, 5. 요거 3, 4, 5네요. 3, 4, 5. 오른쪽 3번, 4번, 5번. 자, 그러면 3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3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BC 세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아버지입니다. ABC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 지분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근데 형이 쫓아가요. 형이 쫓아가서 등기소에 가서 3분의 1만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는 되겠죠. 그러면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전원, 돌아버리는 문제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2번 한번 봅시다. 3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동그라미.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공유물 보전 행위로서 공유물 보전 행위에 준하여 상속인 전원 동그라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돼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봐봐요. 자, 이걸 내어놓고 써먹지를 못해요. 또 봐봐요. 자, 공동상속인 A와 B가 공동상속인 A와 B 중 B가 있는 경우, 자, A와 B가 있는 경우에 이게 이렇게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봐봐요.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지 봐봐요. 공동상속인 A가 B가 있는 경우 A의 상속 지분 돼야 안 돼요? 봐봐요. 자,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상속 지분만의 등기는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문제를 약식 사료로 내놓은 거야. 아까 공동상신 1인이 자기 상속 지분만의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공동상신 A가 B가 있는 경우에 A의 상속 지분 신청 각하 사유가 됩니다. 29조 2호로서 이게 자기 지분이라는 거잖아. 자기 지분.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상신 A가 B가 있는 경우 뭐예요? A가 전원의 상속 지분, A, B의 상속 지분, 그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은 안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전원 돌아버리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자기 전원. 이거 나중에 이제 해결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요거 한번 3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박스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박스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4번에 5번에 대한 논점이니까.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봐봐요. 자, 요거는 설명 듣고 줄만 끊으면 돼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이 있어요. 협의 분할이 있고요. 자,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있어.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있어요. 협의 분할이 있어. 자, 요 3번은, 자, 요 4번과 5번은 요 두 개를 나눠봐서, 그러면 요 두 개를 나눠보죠. 자, 그럼 봐봐요.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요거는 적을 필 필요가 없어요. 자, 협의 분할이 나오면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과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을 나눠봐야 돼. 그러면 등기 원인은 동일해요.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동일합니다. 근데 등기 원인 일자와 등기 목적은 조금 차이가 나타나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ABC 삼형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상속 등기 전에 요 형제질과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형이니까 뭐다 2분의 1 갖겠다.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러면 B도 뭐다 4분의 1, 4분의 1이 되네. 그러면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원 일자는 바로 뭐예요? 갑에서 이렇게 등기되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사망일자가 바로 등기원인 일자야. 그러면 보면 갑에서 ABC로 가는 무슨 등기 해주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등기원 일자는 아버지 사망일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근데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요거는 이해해봐요. 자, 그럼 이해를 해봐요. 갑이 ABC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있는데 이미 상속 등기가 끝났어. 3분의 1, 3분의 1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재분할이 된 거야.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이 4분의 1을 갖겠대. 그러면 2분의 1을 갖겠대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미 등기는 끝났다라는 거야. 끝나고 나서 협의 분할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등기원 일자는 뭐다? 협의 분할이 되겠지. 그 다음에 등기원 일자는 뭐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등기됐다, 이렇게 등기되면 되는데, 애시당초 잘못 등기가 거죠. 착오를 이렇게 보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상속 등기 전하고 상속 등기 후를 나누면서 전하면 등기원 일자는 아버지 사망일자. 읽어봐요.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이루어지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등기원 일자는 협의 분할이 이미 등기가 끝나면서 이걸 기록해야 되잖아. 이걸 기록해줘야죠. 그러면 등기 목적은 뭐다?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은 소유권 이전 줄 서놓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소유권 경정, 등기원 일자는 동일하고, 상속 등기 전 등기원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러면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협의 분할일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협의 분할은 뭘 따져야 돼? 전하고 후를 따져야 되는 거야. 전하고 후. 그래서 요 문제가 상속 등기에서 협의 분할, 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 기억을 잘 들어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쉬워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상속은 농지 지적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요. 그러면 상속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거 논리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여기에 뭐다? 오른쪽 몇 페이지예요?
자, 311페이지 3, 4, 5 요게 가장 많이 수강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 협의 분할이 나오면 뭐부터 따지라? 전하고 후를 따져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5번에 뭐가 나오죠? 유정등기가 나오죠. 그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